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0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0.6%가 하락해서 1197.70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잘 갖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이 될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은 매도 쪽으로 마무리가 됐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상승뷰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9일에서 10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1일 날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 11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안 그래도 이제 FOMC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가 발표가 돼요. 이 점도표가 뭐냐면은 향후 이제 금리 가이던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금리 상승 시기가 좀 빠르게 나온다고 하면 점도표상에서 이건 분명히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나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금리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역시 시장의 실망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일 날 나올 그 FOMC 회의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뉴스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변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6월 8일이었죠. 지난 월요일 날 한 1,900억 정도 연기금의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금일도 연기금이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연기금 등이라고 표시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우체국 차익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연기금의 수급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상방 쪽으로 그러니까 2200까지 올라올 때 가장 큰 힘을 보탰던 것 수급 주체 중에 하나가 연기금인데 이런 연기금이 최근 이런 식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수 2200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지도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실질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질 고객 예탁금이 뭐냐면은 고객 예탁금에서 뭐 개인의 순매수 금액이라던가 뭐 미수금, 그다음에 신용잔고 증가분 이런 것들을 뺀 것으로 증시에 새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실질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 고객 예탁금이 개인들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지수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던 개인들의 힘이 좀 약해져서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걸 현금으로 지원을 했더니 주식 거래가 최대 9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나스닥 종목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뭐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저축률이 10%를 넘질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지원금 나오면서 저축률이 34%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돈 받은 걸로 소비를 한 게 아니라 다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거래를 한 거예요. 미국의 지원금이 결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경제 지표 개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한 어떤 지표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요즘 들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조정보다 추가 상승.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추가 상승을 노린다.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고점 논란 커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뭐 2000선이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오를 것이라는 그 의견이 좀 많아진 느낌입니다. 보통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기적인 고점에 시장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상한가 간 14종목 중에 6종목이 우선주예요. 거의 50%가 우선주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상한가 갔다가 이탈한 종목, 그러니까 상한가를 찍고서는 상한가가 풀린 종목들이 4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종목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동반 급등하면 고점이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어요. 2019년 4월 달에도 우선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이때 나온 기사들 보면은 뭐 우선주가 동반 급등하면 고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뭐 끝물 신호인가, 뭐 현실화되나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때 차트를 살펴보면은 4월 말이 요 정도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251을 찍었던 증시가 2016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요번에도 뭐 물론 이 증시 격언이 무조건 맞는다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런 식으로 우선주들이 상한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또 똑같은 증시의 격언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지금부터 이제 고점이다, 지금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라는 기보다는 상승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되는 게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